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등차 수열. 첫 번째 배운 내용. 일반항 A에는 구조가 나와 있다. 구조가 나와 있다. 얘는 첫째 항 플러스 n-1의 t라고 하는 식을 배웠지만 선생님은 이 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얘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쓰기로 합니다.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d의 꼴로. 앞으로는 요 뒤에 항도 그냥 블라블라 처리를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쉽게 그냥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하나 정도는 쉽게 구하니까. 다음, 등차 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구하냐? 2분의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서 항의 개수를 원래 곱해서 구하는 것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랑 손잡고 걸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까지 했을 거야 아마. 하지 않았냐? 1부터 100까지 그치? 하지 않았냐? 5050 그치? 우리 엄마는 참고로 초등학교 중퇴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가지 말라고 못 갔대. 우리 엄마 맨날 그 얘기해 나한테. 가자.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했어. 다시 이리로 들어와서 우리 책에서는 얘를 공식화해서 이렇게 나타내요. 2분의 n 곱하기 두 개의 첫째 항. 이게 두 개의 첫째 항이 있는 거는 얘를 일반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지. 여기다 얘를 대입하면 a1이 두 개가 된 거야. 플러스 n-1t 이렇게 된 것 뿐이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항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첫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이라는 식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쓰는 게 공식이긴 하지만 나는 이 따위로 쓰는 건 좀 싫어하고요. 얘는 어쨌든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k 곱하기 n의 꼴로 나타낼 것이다.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k 값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쵸? 그냥 대입해주면 구하는 거니까. 그냥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과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여기에 번외편 부분합이라는 것이 있었고 저는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항을 3개씩 묶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 한 묶음이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도 이 부분합을 활용하면 쉽게 푸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프린트를 보면 이게 있어요.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어디 있냐? 2페이지에 5번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5번 문제를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오 번 문제 보시면 어떻게 푸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쉬워요. 문제에서는 5번 문제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45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와 있는데 얘가 445라고 나와 있다 이 얘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따라서 1로 넘어갈 때 300이 더해졌으니까 공차가 300인 등차 수열이다. 그럼 당연히 얘도 넘어갈 때 300을 더해주시면 얘는 745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쵸? 745가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는 745라고 하는 애는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체 S3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만약 우리 보고 S3빵이라는 애를 구하래. 다시 얘기하면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얘를 다 더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가 등차 중앙일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그냥 445 곱하기 3을 해서 구해도 그냥 등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차 중앙도 배웠으니까. 다음에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등차 수열. 이것이 등차 수열의 총정리 끝입니다. 별 내용 없죠? 그쵸? 물론 문제를 풀 때 나오는 주제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이 문제 보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울게요. 다음 이야기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공부하고 마무리가 될 거고요. 아마 10분 정도면 수업이 그냥 끝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아까 프린트는 나눠드리긴 했지만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눠드리는 거지. 그치? 왜? 아깝잖아. 내가 어제 술 처먹고 집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들어가서도 니네 수업하겠다는 의미, 일종의 그 다짐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그 새벽에 술 만땅 취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오답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넌 숙제 안 할 거니까 넌 숙제하면서 좀 보고, 너는 의지를 갖고 찾아보고, 알겠지? 숙제 안 해도 돼요. 다음 시간에 하셔도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특징이 있어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선생님은 절대로 필름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몸이 힘들지. 선생님이 몸이 해독을 못해서 술을 많이 못 먹거든. 자, 7번 보자. 크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야. 자, 봐. 등비수열이 뭔지만 간략하게 성질만 성립하면 그냥 끝내면 돼요. 수업 끝내면 돼요. 잘 보시면 돼요. 얘는 이런 애가 등비수열이야. 자, 칠판 봐. 2, 4, 8, 16, 32. 다음과 같이 진행할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관심 갖고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로 넘어갈 때 곱하기 2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얘도 곱하기 2가 되고 있다. 얘도 곱하기 2가 되고 있다. 얘도 곱하기 2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얘를 왜 등비수열이라고 하냐? 그럼 등차수열은 왜 등차수열이라고 했냐? 그거부터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 잘 들어야 돼. 그냥 어휘만 잘 익히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3, 5, 7, 9, 11 이런 수열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는 1로 넘어갈 때 더하기 2를 하고 있고, 얘도 넘어갈 때 더하기 2를 하고 있고, 얘도 넘어갈 때 더하기 2를 하고 있고, 얘도 넘어갈 때 더하기 2를 하고 있는 거야. 이때 우리가 얘를 공차라고 부르고 얘를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럼 왜 등차수열이고 얘가 왜 공차가 된 거냐면 뒤의 항과 앞의 항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공차는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연속된 두 항의 차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얼마야? 2가 되니까 얘를 뭐라 불렀다? 등차수열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지.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다음의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럼 등비수열에서 왜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냐면 얘도 비슷하게 다음의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A1분의 A2는 얼마? 2가 되는 거야. 2분의 4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A3라고 하면 A2분의 A3도 얼마? 2가 되죠. 4분의 8이니까. 얘를 A4라고 하면 A3분의 A4도 얼마? 2라고 하더라라는 거지. 뭐가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연속된 두 항 사이에서의 비율이 일정한데 그때 그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르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차수열에서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공차라서 얘가 존재하면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비슷한 경우로 등비수열에서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비율이 우리는 공비라고 하고, 비율은 차이는 디퍼런스라고 해서 차이, 영어로 d라는 기호를 쓰게 된 거고, 비율이니까 레이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얘를, 이 r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비. 그렇죠? 옛날에는 무장공비 막 이런 얘기 해주면 애들 빵 하고 터져서 무장공비가 뭔지도 모르지. 그치? 이런 어린 것들 무장공비도 모르다니. 공비가 뭐냐면 뭐야? 북한군을 공비라고 불렀대 옛날에. 나도 왜 공비라고 부르는지 잘 몰라. 나도 니네들은 어린 새끼라서 6.25 참전을 못했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무장하고 있다 그래서 무장공비래. 근데 무장공비는 나는 본 적은 없어.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은 나. 무장공비를 보면 신고하세요. 무장공비를 보면 도망가지 어떻게 신고를 해. 그치? 개 웃겼었어. 그래서 무장공비를 신고를 하면 뭐 현상금이 되게 컸어요. 집 한 채 값이었어 지금으로 따지면.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공비, 추억 돋는 이야기, 나 혼자만. 어쨌든 얘는 뭐라고 한다? R을 공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칠판 봅니다. 자, A2란 애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면 A1에다가 공비를 곱해주면 돼요. 몇 번? 한 번. A3라는 애는 첫 장에다가 곱하면 돼요. 공비를 몇 번? 두 번.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 배웠잖아. 근데 R 곱하기 R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 그렇지, R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네 번째 항은 그건 뭐가 되겠어? 첫 장에다가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 2라는 숫자하고 지수하고 3이라는 숫자하고 지수하고 4라는 숫자하고 지수하고 일정한 관계식이 성립하겠네. 맞지?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얘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네. 그치? 얘는 지수함수네.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따라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이것이죠. 대신에 n은 뭐? 자연수. n이 자연수인 지수함수꼴을 띄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책을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60쪽 1번, 2번, 3번 지금 한번 풀어봐요. 개념 체크 1, 2, 3 풀어봐요. 네. 네. 갔다 와. 다 풀었니? 어렵냐? 쉽지? 근데 수초는 뭐 선생님이 안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숙제검사도 잘 안 하잖아. 아, 그랬구나. 한번 해봐. 수트는 그냥 용어 정리만 하면 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도록 하고.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페이지에 있는 거. 선생님 프린트 등비 수열 아까 나눠드렸죠? 네. 윤서야 쉽네. 선생님도 되게 오래 걸렸어 그거 공부하기까지. 1년 반 걸렸어 나는. 그 마음 먹는데. 나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했나 그래. 그 전까지는 술 처먹고 놀았는데 너는 그래 나보다 낫잖아. 그치? 너 술 먹냐? 담배 피우고 술 먹냐? 안 그러냐? 넌 나보다 낫잖아. 그치? 세정아 너는 나보다 낫잖아. 그치? 나보다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당연히 나보다 훌륭해져야지. 그치? 나 같은 돼지 새끼 되면 안 되지. 그치? 응. 잘 될 거야. 자, 등비, 중항 요거까지 설명하고 필수 예제 몇 개 풀어보고요. 그리고 수업은 종료하도록 할게요. 등비, 중항. 등비, 중항 배우기 전에 등차, 중항 다시 한번 보자. 등차, 중항.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의 평균값과 같기 때문에, 그렇지? 양옆에 걸 가운데가 평균값이죠. 그렇죠?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따 2를 요 따위로 쭉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A의 n 플러스 1 얘는 2분의 얘로 쓰게 되면 우리는 다른 평균 산술 평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술 평균이라는 표현을 써요. 등비 수열, 그럼 얘는 어떤 형질을 갖고 있냐 한번 보자. 자, 만약에 우리가 A2, A3, A4, A5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보시면 A3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첫 장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A4는 첫 장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다고 했고요. A5는 첫 장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얘네 두 개를 한번 곱해보면 알게 돼요.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문제를 풉니다. 등차 수열은 웬만하면 빼면 답이 다 나와요. 항에서 항을 빼면 답이 나와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빼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는데 등비 수열은 무조건 나누기하고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 일이 생기냐? A3하고 A5를 한번 곱해볼게.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얼마나 되냐면 A의 제곱에 R의 6제곱이 돼요. 이렇게 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아, 얘는 AR의 세제곱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근데 얘가 누구였어? 네 번째 항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등비중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게 뭐가 되더라? A3와 A5의 곱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우리는 가운데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줄 거다? 루트를 씌워줄 거다. 이 얘기예요. 얘는 등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겠지. 풀마가 붙을 것이고, 그리고 A3하고 A5를 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누구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평균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잘 봐야 될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사실은. 산술 평균은 등차 수열은 우리가 일직선을 의미하고 등비 수열에 대한 곡선은 지수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음과 같은 꼴을 띄겠죠. 그쵸? 그래서 부분을 보시면 두 점 사이에 교점이 있을 때, 양 끝점이 있을 때, 만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값, 가운데 있는 항의 값을 보면 누가 더 커요? 항상 등차 수열, 직선이 훨씬 더 위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날 때. 알겠죠? 그래서 항상 뭐가 더 크다? 산술 평균이 기하적 평균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등비 수열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등비 중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등비 중앙에서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것보다는 누가 더 유리하냐면 얘를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등비 중앙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제곱한 것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얘네들을 곱한 거는 어떻더라? 같더라. 굳이 루트는 씌우지 않을게요. 왜냐면 풀마가 붙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같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기억했으면 하는 거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의 3배하고 같아요. 등차 중앙의 3배하고 같고 얘 등비 중앙에서는 첫째 항 곱하기야. 등비 수열에서는 항상 곱하기예요. 첫째 항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가운데 항을 세제곱한 거랑 같습니다. 됐죠? A1과 A3의 곱이 가운데 항에 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다 곱하면 세제곱과 같다.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개념 체크에 4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